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심재철이 이걸 한다고 안양동인 지역 경사가 났습니다. 지난 4년은 성찰과 반성,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안양의 봄을 되찾아 발전의 새로운 싹을 틔우겠습니다. 심재철 국민의힘 동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6선 도전에 나서는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면서 왜 심재철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리며 진솔하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후보는 평촌 신도시 정비,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 GTX-C 노선 및 인동선 조속 완공, 시청 이전 반대, 청년 자립 바우처 사업 추진 등 5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도시 정비 공약은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 확대 및 장기 우대 금리 제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4개 시설 모두의 완전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청 이전안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년 자립 바우처 사업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이다. 심재철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특별법은 평촌을 비롯한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해 주거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담금 적용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멈춰진 안양 발전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려면 일당백의 일꾼이 필요하다며 열정으로 초선과 경쟁하고 힘있는 중진답게 안양의 큰 도약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법안 134개를 만들었던 심재철이라며 민생 최우선 정치의 모범이 되겠다.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에 허덕이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어르신들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대결을 펼치게 되는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노하우라는 장점과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총선은 누가 현장에서 더 일을 잘하느냐, 또 예전에 그 사람이 어땠었느냐 2가지 기준으로 판단될 거다. 4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정치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모양이 안 좋으면 유권자의 표심은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 반대면 국민의힘의 결판이 날 거다. 올드보이 또한 언론의 표현일 뿐이다. 괴념치 않는다. 중진을 경계하고 있는 공천 흐름에서 경선을 치렀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났어도 상대와 비교해 한 표 모자라면 떨어지는 것이고 못나도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리미리 지역민들의 현안을 살피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중앙에서 내려와서 반짝 낙하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닌 철저히 유권자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경선 과정에서 다선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지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중앙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긍정적 흐름이 관측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의 봄이 화제였다. 당시 상황의 주인공인데 서울역 회군은 회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회군은 위화도 회군이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회군이 아닌 철수다. 당시에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비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후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버스에서 철야를 지새우며 싸울 것이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학생회장단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그냥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숙대 운동장의 공수부대가 진주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다. 서울의 봄과 민주화가 좌절되면 안 된다. 계속 꽃을 피워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대부인데 이에 관한 생각은 70년대 학번들을 긴조 세대라고 명명한다. 70년대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했던 긴조 세대는 민청학년 세대와 70년대를 같이 살았지만 정치적으로 커다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유신체제에 저항한 주축이었지만 실종된 역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후반부터는 긴조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70년대 학번과 80년대 중반 이후 학번과 이른바 주사파 주체사상파가 장악하게 되고 NL 세력이 주 흐름이 되어갔다. 당시 우리는 어떠한 이념이라는 것이 없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자유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였기 때문에 호응을 받았고 데모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NL 세력과 PD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이른바 삼민투민족 통일민주쟁 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가 나오고 북한의 주장들이 스며들면서 점차 학생운동이 소외받고 대중들로부터 유리되면서 현재 민주화라는 개념이 오염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흐름이 달라졌지만 심 후보가 있었던 세대는 궤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586 운동권은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돼버렸다. 운동권 경력 하나로 20-30년씩 우려먹는 대표적인 타락상이 광주 5.18 전야제에서 술판을 벌인 정치인들이다. 그런 모습들, 기득권화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운동권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태에 갇혀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온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21대 국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흔히들 안양 발전의 시계가 4년간 멈춰 섰다고 한다. 아마 이재정 의원도 느끼고 있을 텐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앙정치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코로나 전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외압으로 만들어진 국회였고 민생을 뒷전으로 한 다수의 횡포 때문에 엉망이 된 국회라고 평가한다. 상당수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공천 시스템 공천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공천 방탄 공천이라고 말한다. 이재정 의원이 얼마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사퇴했는데 이 또한 셀프 공천, 다시 말해 선 공천 후 사퇴를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기도 전에 공정한 과정을 거쳤느냐에서부터 태클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안양 지역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본다. 이재정 의원에게 삼선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립이다. 구속돼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세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겠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시급하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예전에 IMF는 그나마 재정 상태가 좋아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재정 상태에서 위기가 닥치면 헤쳐나가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재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공적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왜 숨기나?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의 유공자라면 무슨 공적을 세웠고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청년들의 군 복무 경력도 인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병의 경우 18개월을 국가를 위해 복무했으면 그 경력 인정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심재철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도소 재건축을 막고 교도소 이전 정부 계획안을 성공시켰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법무부의 재건축 시도를 막아낸 심재철은 2012년 재건축이 아닌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최초로 공약했고 3년 후 2015년 정부 10개 부처가 합의한 정부계획안으로 성공시켰으나 의왕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들어보류가 됐다. 또한 2020년 총선 이재정 교도소 이전 임기 내 확정 공약은 임기 내 교도소 이전 확정을 공약하고 당선 후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약 번복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습니다. 2022년 사실상 법무부의 재건축안인 안양구치소 고밀도 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재건축을 이전이라며 경축이라고 현수막을 걸었으나 법무부는 직후 언론에 교도소 부지 일부의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원 및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한다고 사실상 재건축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명분으로 한번 신축되면 향후 영구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에 반면 심재철 후보는 바른말의 대명사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국민의 국회다 하며 심재철 의원이 추상같이 피감기관을 지적하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세운 바른말의 대명사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권위의 NGO 모니터단 국감상 13개년 수상 등 총 66회 의정상 수상 공약이행 대상 수상 12개년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등 가장 바쁜 중앙의정 활동 중에도 주민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철도 비리를 밝혀내고 2억여 원 세비 등을 국민과 국가에 돌려드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정치권의 무의도식을 막기 위해 국회 문호동 임금 법안을 2번 대표 발의한 국회 문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입니다. 언론사설에서 40여 회 호평한 심재철법보다 더 세고 독한 법을 만들어 혼탁한 정치수를 1급수로 만들겠습니다. 큰 일꾼으로 바꾸면 재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먼저 평촌 신도시 정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용적률 확대,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원형, 아파트 리모델링법보다 진화한 심재철법이 국민의 권리를 키웁니다. 수도권에서 2번째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심재철이 교육특구를 만듭니다. 국제학교 유치 교도소 이전 부지지역사회 연계교육 커리큘럼 구축 및 신기술 기반 교육 환경 강화 등 호계도서관 복합 문화시설로 재건축 유소년 풋살 대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융복한 현대화 시설 및 유통 시스템 현대화 문화시설 업무 지원 시설 터미널 부지 공공성 강화할 것입니다. 공약 이행 대상 연속 수상 심재철은 합니다. 불가능했던 인동선 전철을 성공시켰고 호계역 등 전철역 3개를 성공시켰으면 월곶에서 판교 전철을 성공시키고 GTX-C 노선 안덕원과 인동선 조속 완공, 그리고 서분선 전철 평촌학원가역 신설 및 덕곡의 사거리 연장으로 서울까지 20분 그리고 경수대로 호계 구역 지하화로 인해 교통체증을 뻥 뚫어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포기한 평촌학원가 지하주차장 건립해 주차 공간을 확 넓힙니다. 심재철 후보는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주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 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년 낙선에 울지 않고 못다한 노력이 슬펐습니다. 지역의 침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슴에 공정과 정의를 품고 일어나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심재철이 가져올 기분 좋은 변화 지역 발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심재철은 진심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찍으시겠다고요? 이재명 전과 사범 대장종, 백현동 선거법 위반 등 15건 범죄 혐의. 공영훈 편법 증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아들의 30억 원 집 증여했으면 김준혁은 여성비하 막말로 이화 여대생 미군에게 성상납 박정희 초등생과 성관계 연상군 성물란, 그리고 양문석 서류 위조 불법 대출로 딸 가짜 사업자 등록증으로 11억 원 대출받아 주택 대출금 갚고 허위 증빙 서류 제출했다. 22대 국회를 방탄, 특검, 탄핵의 난장판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런 조국 혁신당을 찍으시겠다고요? 먼저 박은정 공짜 월급으로 1년 9개월 휴직 1억 원 월급 남편 다단계 사기범 22억 변호까지. 그리고 조국 가짜 표창장 등 입시 비리 2심 선고. 황운하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마지막으로 신장식은 음주 무면허 사회로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벌금 총 600만 원입니다. 22대 총선을 조국의 복수를 위한 헌정질서 문란장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